계속해서 화요일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름 휴가철에는 반려동물과의 외출이 늘어나면서 유실이나 유기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갈등이 크게 증가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분들이 자세히 알아둬야 할 준수 사항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지난 4월 27일 전면 개정돼 시행되고 있는 동물보호법인데요. 이번 시간 제주도 동물방역과 동물복지팀의 고민수 주무관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제 여름 휴가철이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반려동물 데리고 나들이 가는 분들, 바캉스 가시는 분들 참 많아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좀 각종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우리 개는 안 물어요 하시는 분들, 근데 개물림 사고도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죠. 그래서 개정돼 시행되고 있는 동물보호법에 이 보호자의 의무가 훨씬 더 강화됐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강화됐나요? 네, 맞습니다. 그 동물보호법이 개정되면서 반려동물 소유자의 관리 의무 또한 강화되었는데요. 네. 우선 반려견이 소유자가 없는 곳으로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흔히 예전에 보면 동네에 목줄 없이 돌아다니는 개들이 있었는데요. 이제는 소유자 없이 개 혼자 돌아다니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는 반려견과 동반 외출을 하실 때 목줄 또는 가슴줄 그리고 이동장을 활용하는데요. 네. 이동장의 경우에는 꼭 잠금 장치를 구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기존 내부 공용 공간에서 반려견을 안거나 목줄을 해야 되는 범위가 다가구 주택이나 공동주택에서 기숙사, 오피스텔 같은 준주택까지 그 범위가 확대되었고요. 마지막으로 마당같이 실외에서 줄로 묶어서 기르는 경우에는 그 줄의 길이를 2m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네. 어두운 곳에서 장기간 기르거나 방치하는 행위가 동물학대에 포함되도록 바뀌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나의 반려견과 함께 나갈 때에는 아무리 순한 반려견이더라도 목줄을 꼭 착용을 해야 하고 공용 공간이면 그러니까 예전에 좀 제한이 돼 있었잖아요. 근데 네. 이제는 웬만하면 나의 생활 공간 밖을 벗어났다 하면 꼭 목줄을 함께 하고 나가야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겠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밖에서 기르실 때는 2m 또 이상이네요. 네. 네네, 반려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그리고 또 흔히 알고 있는 이 아메리칸 피플테리어나 도사견 같은 맹견을 돌보기 위해서 이제는 좀 허가가 필요하다고요? 네, 그 동물보호법에서는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 스탠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이렇게 5종 그리고 그 잡종의 개를 맹견으로 정의하고 있는데요. 네. 현재는 맹견을 사육하기 위해서는 우선 동물 등록을 하여야 하고요. 그다음 개물림 사고에 대비한 맹견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 맹견 사육과 관련된 교육을 매년 이수하여야 합니다. 네. 여기서 이제 내년 4월부터는 맹견을 사육하기 위해서 그 절차가 한층 더 강화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에서 8개월 이상의 맹견은 중성화 수술을 꼭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네 가지를 구비한 상태에서 맹견 기질 평가를 실시하게 되고 그에 따라 맹견 사육 여부가 결정되는데요. 만약에 맹견 기질 평가 결과 맹견의 사육으로 인해 공공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이 되면 맹견 사육 허가를 거부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맹견 소유주의 의무가 한층 더 강화된 거예요. 공공의 안전을 위해서. 그런데 이 설명해 주신 준수 사항들 있잖아요. 위반할 경우에 이게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그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맹견의 사육 허가 없이 맹견을 사육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키우시던 분들도 허가를 아직 안 받으셨다면 꼭 등록을 해서 허가를 받으셔야겠어요. 네, 맞습니다. 새로 키우는 분들뿐만 아니라. 네. 그렇군요. 맹견에 대한 이제 사육 관리도 한층 강화돼서 출입할 수 없는 금지 구역이 더 확대가 됐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네, 기존에도 맹견은 어린이집, 그다음 유치원, 초등학교 같은 구역에는 출입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네. 이번에 동물보호법이 개정되면서 노인 복지시설이나 장애인 복지시설도 맹견 출입 금지 구역으로 추가가 되었고요. 도조례에 어린이 교통공원, 그다음에 어린이 보호시설까지 맹견의 출입이 금지되었으니까요. 맹견 소유주분들께서는 꼭 알아두셔야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노약자가 드나드는 곳, 생활 공간은
꼭 가지 말아야 된다는 점 네, 맞습니다. 기억하셔야겠네요. 한편으로는 이제 반려동물을 버리거나 또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또 예방하기 위한 준수 사항들도 함께 강화됐다고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동물보호법에서는 이런 그 유기와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동물 등록제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네.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은 의무적으로 동물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동물 등록은 외장형과 내장형 동물 등록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내장형 동물 등록은 소유자의 정보가 담긴 작은 칩을 반려동물 피부 아래에 삽입하는 형태고요. 네. 외장형 동물 등록은 탈부착이 가능한 목걸이 형태로 동물 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외장형의 경우에는 분실이나 파손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내장형 동물 등록을 권하고 있고요. 이러한 동물 등록은 반려동물의 유기나 유실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소유자의 책임 의식을 강화시킬 수 있고요. 광견병 같은 인수공통 감염병 관리에 기여함으로써 네.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러한 반려동물 등록 의무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최대 6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처분될 수 있으니까요.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과 함께하고 계신 분들은 동물 등록 비용도 전액 도에서 지원해드리고 있으니까 가까운 동물병원을 방문해서 동물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동물 등록을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은 그 내장형 동물 등록을 하기 위해서 동물병원에 갔을 때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내장형 동물 등록을 무료로 다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반려견과 함께 생활하시는 분들이 반려견에 대한 동물 등록을 꼭 해야 한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좀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아까 이제 뭐 유기나 유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길거리를 돌아다니다 보면 심심치 않게 이제 좀 유기됐거나 아니면 주인을 잃어버린 것 같은 강아지를 보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 좀 어디로 연락하면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그 제주도에서는 그 유기 유실 동물의 구조를 위해서 예. 전문 구조팀을 연중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만약 길거리를 배회하는 반려동물을 보신다면 시청 축산과를 통해서 구조 신고를 하실 수 있고요. 네. 구조 신고가 되면 전문 구조팀이 현장으로 방문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 동물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요. 네. 동물 등록이 되어 있다면 소유주의 연락처를 확인해서 소유주께 연락을 드려서 집으로 바로 갈 수 있고요. 만약에 동물 등록이 안 되어 있다면 도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로 우선 이동해서 보호 관리를 받으면서 소유주를 찾게 됩니다. 다만 아직까지도 목줄을 풀고 반려견을 기르는 경우가 덜어 있으니까요. 네네. 강아지가 진짜로 길을 잃고 돌아다니는 건지 아니면 집에서 잠시 나와 돌아다니는 건지는 네네. 확인이 가능하다면 확인 후에 네. 구조 신고를 해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 동네에서 좀 왔다 갔다 편하게 다니는 그런 강아지일 수도 있으니까 네. 섣불리 신고하기 전에 좀 알아보셔도 좋겠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기된 강아지 같다, 아니면 길을 잃은 것 같다 했을 때는 각 양행정시, 제주시나 서귀포시의 축산과에 전화를 하면 이게 24시간 신고가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가능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안타깝게도 반려동물에 대한 학대 문제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개정된 동물보호법에서는 동물학대 방지와 구호, 보호 제도도 한층 더 강화가 됐다고 들었어요. 어떤가요? 동물 학대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그리고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네. 이번에 동물보호법이 개정되면서 반려동물 소유자가 관리 의무 사항을 위반해서 반려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경우도 네. 동물학대로 포함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학대 행위자는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을 반드시 해야 되고 또는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 명령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또 동물학대를 받은 동물은 학대 행위자로부터 최소 5일 이상 격리하도록 의무화되었고요. 네. 만약 그 학대 행위자가 반려동물을 다시 데려가고자 하면 재발 방지 및 동물의 적정한 보호 관리를 위한 사육 계획서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그냥 섣불리 데리고 갈 수가 없군요. 이렇게 반려동물을 키우기 위한, 그리고 학대하지 않기 위해서 많은 제도들이 강화된 것 같아서 더 반가운데요. 안타깝게도 이제 반려동물과 함께 하다가 상황이 좀 여의치 않아서 누군가에게 보냈으면 하는데 그것도 마땅치 않은 경우가 있죠. 이럴 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곳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 그 반려동물 사육 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예. 더 이상 반려동물을 키우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지인 분양이라든지 이런 대안 방법들이 제한적이라 네.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바탕으로 동물 인수제가 도입되었는데요. 동물 인수제는 반려동물 소유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사육 포기한 동물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수하는 오, 제도로서 네. 유기를 방지하고 구조 보호에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경우 신청이 가능한 건 아니고요. 6개월 이상의 장기 입원 또는 요양, 그리고 네. 병역 복무,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거주시설 파괴, 그다음에 가정폭력 피해자의 입소시설 입소 등의 경우에 한해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럼 인수받은 경우에 이제 지자체에서 어떻게 관리가 되는 거예요? 인수 후에는 도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로 이동해서 보호관리를 받게 되고요. 예. 기존의 구조해서 보호하는 동물에 준해서 보호관리를 받게 되고 새로운 가족을 맞이하기 위한 입양을 준비하게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이제 개정돼서 시행되고 있는 동물보호법에 대해서 도민 여러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말씀드린 사항이 전부 다 중요하지만 동물 등록제를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소중한 반려견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2개월 이상의 반려견과 함께 하시는 분들께서는 꼭 가까운 동물병원에 방문해서 동물 등록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마당같이 실외에서 지내는 반려견은 사육 공간을 벗어나지 않도록 목줄이나 가슴줄을 꼭 해서 반려견이 집 밖을 혼자 돌아다니지 않도록 꼭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 개정돼서 시행 중인 동물보호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제도가 선진화된 것도 반갑고요. 이거와 더불어서 우리 인식도 함께 선진화돼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달라진 내용들을 통해서 좀 사람과 반려동물이 조금 더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사회로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